여러분 당 게시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집니까? 안 될걸요? 그건 익명 게시판이고 등록한 당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언론인들은 아마 당원 가입이 안 될 테니까 들어가 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명태균하고 제가 엮였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막 던지고, 그렇게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마구 던지면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응해주면서 판을 키워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 저를 원색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등 그런 식의 원색적인 성희롱성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런 게 공개적인 모욕이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었어요. 소위 익십 논란도 그랬고, 총선 백서, 그리고 뭐 여조 비용 수십억, 김대남 건 등등에 대해서는 기억해 보시면 저는 최대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슈들 저는 역시 논란거리가 없는 문제를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서 키우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제하는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죠.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당연히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죠. 게다가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런데다가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에 있었던 뭐 익십이든 뭐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슨 제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는 글들도 저희 법률위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것이 대부분 사설, 언론 기사의 사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도를 넘지 않은 정치적 표현이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고요. 그렇다면 그 문제 있는 글이나 문제 없는 게시글을 누가 게시했는지를 밝혀라? 저는 그런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있는 글이라면 절차를 통해서 수사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지요. 그렇지만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글, 문제되는 글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색출해라? 저는 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당의 자해성 이슈 제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저답지 않다고 그러길래 저는 계속 이래왔습니다. 기억 못하실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도 그렇고 여론 조작? 뭐 이게 내용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 계시던데 비슷한 사람들이 역시 주고받고 하면서 처음에 이게 어떤 유튜버가 얘기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화를 안 해주니까 기존에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돌림노래 부르듯이 돌아가면서 언급해주면서 일부러 키운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당 게시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집니까? 안 될걸요? 그건 익명 게시판이고 등록한 당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언론인들은 아마 당원 가입이 안 될 테니까 들어가 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 얘기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서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제부터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제 역할을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위임받은 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론조사 경선 TF를 구성하는 것도 해서 발족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작? 명태균하고 제가 엮였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막 던지고 그렇게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마구 던지면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응해주면서 판을 키워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시요? 시사인 저항기자입니다. 연장선이라는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이른바 김옥준 프로젝트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특정 세력에 의해 이게 주도되고 있다고. 아니 저를 어떻게든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총선 시기부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왔죠. 왜냐하면 당의 화합을 지키고 당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무리한 공격과 협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대남 건 터졌을 때 김대남과 관련돼 있는 분께서 제가 김대남이란 말을 꺼내니까 저보고 오히려 해당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한 행동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정말로 심각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름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대남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의 구태고 개혁해야 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시죠? 어디? TV조선의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라서 여당이 반전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공개 충돌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좀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말을 아끼니까 오히려 신나가지고 계속 키우고 그래 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 당원들끼리만 올라온 게시판에 문제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럴 일입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이 다시 퀀텀 점프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에 지금 이게 전 언론을 뒤덮일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에서 보셨지만 어떻게든 간에 언론에 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게 언론에 나서 이게 크게 됐다는 게 문제인 거지 문제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 시대입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자, 그 게시판 여러분 안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반 정도는 저에 대한 원색적인 정말 저거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건 좀 너무한데 라고 하는 글들이 태반이에요. 그거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걸 익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익명성이 어느 정도 깨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일단 드러났다. 그것도 명백하게 의도적인 소위 말하는 반한 유튜버들이 그 시점에 그게 열리는 거 어떻게 알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해가지고 다들 부안에 동한다? 당에 대한 자해죠. 하셔도 돼요.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천하라 의원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실무 담당격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운영위 회의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죠. 지금 그 총선 때부터 저를 흔들려고 했던 무리하게 했던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어왔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익십이든 김대남이든 총선 백서에서 뭐 20억, 몇십억을 제가 수십억을 썼다 70억이라고 했나요? 그런 분들 책임졌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대로 지금 이 문제에 올라타 있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과연 이기려는 정당, 변화하고 쇄신하려는 정당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변화와 쇄신의 길로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고 당과 함께 민심을 되찾는데 앞장설 겁니다. 어디시죠? 어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이제 국정조사 추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국정조사요? 최상병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그 자기 이슈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저는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김인장 최고한테 비공개 회의에서 보조를 경고를 하시거나 따로 당부를 하신 말씀? 아니 뭐냐면 무슨 저를 무슨 비판했다고 고발했다? 혹시 그런 기사 쓰신 분 있으세요? 저는 못 본 거고 그리고 그걸 사전에 누구한테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냥 호도하는 거잖아요. 저를 비판했다고 고발할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시면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원색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등 그런 식의 원색적인 성희롱성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런 게 공개적인 모욕이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있나요? 저는 제가 중요한 공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어떤 이 부분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정 의원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인데다가 우리 당의 누구도 그리고 그런 보도를 찾아달라고 제가 요청해드렸어요. 회의에서. 그런데 본인이 못 찾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지도 못하는 보도를 가지고 언론에 공개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되는 이 이슈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저를 공격하기 위한 이슈를 띄우기잖아요. 이 이슈가 여러분 명태균 이슈나 이재명 대표 선거 이슈나 북핵 이슈나 트럼프의 행정부 이후의 경제나 환율이나 주식 문제나 가상화폐나 동덕여대 문제나 금투세 문제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실 때 이 이슈가 과연 이렇게 오래 갈 만한 이슈입니까?
있습니까? 마치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시죠. 고맙습니다. 자, 더 없으신 거죠? 더 없으시니까 갑니다. 동정여대 이야기하셨으니까 오늘 손님 보도 보니까 본질은 보지 않고 폭도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 대표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제 말씀은 저는 동덕여대의 문제는 젠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적어도 폭력 사태의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속 조건을 붙이지만 동덕여대가 여대로 남던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던 저 둘 다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그렇게 레카칠하고 학교에다가 수십억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해온 그런 동료들의 기회를 뺏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만 지적한 거잖아요. 제가 동덕여대가 전환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